네, 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서울 부동산이 최악의 거래 절벽에서 벗어나는 조짐들이 속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2,386건을 기록하면서요. 올 들어서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회복일까에는 의문표가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반작용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보니까 좀 많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암흑기 탈출 가능성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향후를 도모할 수 있는 전략들 생각해보는 좋은 또 기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깨알 같은 정보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편 함께 해주세요.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You got the money in the bag. Yeah, we got that money in the bag. Come on.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하고 소통하시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전화 방송 말미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이용해 주세요. 서울 전화 2128-856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2128-8569번 전화 계속 열어두고 있고요. SNS 통로는 24시간 열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쪽지나 게시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금요일 함께 해주실 이루원개발의 이동규 전문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얼굴은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저희가 이번에 세미나를 주 1회로 조금 감축을 네. 하면서 취지 자체를 많은 상담자분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기운을 좀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 네네. 네. 저희 세미나 일정 그 안내 조금 도와드리고, 네. 본격적인 오늘 순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부산 테넨튼 부산 텐스에서 여러분들 찾아뵐 예정이고요. 세미나는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고, 그 끝난 이후에도 개별적인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넉넉하게 좀 시간 개선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주 25일에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요. 시간은 마찬가지로 오후 1시 반에서 4시까지 진행이 되니까 특별 또 주말에 세미나가 편성이 됐으니까요. 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 둘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의견 일치를 봤죠? 네. 그렇죠. 삼기 신도시. 네네네. 네, 이 부분을 조금 봐드리자고. 예. 상기 신도시가 1차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7일이죠. 예상보다 더 빨랐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뭐 어차피 나와야 될 얘기였기 때문에 네. 지금 2차적으로 갑작스럽게 대장지구와 그리고 창릉동 일대에 지금 발표를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투자자들이나 수요자들이 조금 집중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미 앞선 3개 신도시로는 남양주 왕숙, 그리고 네네네.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그리고 여기에 두 곳이 말씀해 주신 대로 더 막차에 탑승을 했어요. 네네. 네. 예상치 못했던 곳인데, 네,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저희 1, 2개 신도시가 또 3개 신도시로 인해서 좀 밀려나는 거 아니냐, 또 가격이 너무 빠질 것 같다. 우려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비교해서 한번 좀 살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흐름 자체는 우리가 60년대 후반 그리고 70년대 초반에 사람은 남의 서울로 가고 말은 제주도로 간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그죠.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그때 당시는 이촌향도의 현상이라고 불렀고요. 이제 지방에 있던 이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서울로 집중되기 시작하고 이제 계속해서 서울로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서울에서는 그 인구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이 개발되고 이제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서울로 사람들이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88년도 노태우 정부 시절에 네. 1차적으로 신도시를 발표하기 시작했죠. 일산이나 아니면 중동, 평촌 3번 이런 1차적으로 신도시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수식어가 수도권이라는 말이 생겨났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서울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시절이죠. 네. 그때 뭐 김포 한강 신도시나 아니면 검단 그리고 옥정지구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판교나 위례 그러니까 이런 신도시들이 2차적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왕숙지구나 과천 그리고 교산 네. 계양까지 발표를 했다가 지난 7일에 대장지구와 창릉지구를 발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어떤 자급자족의
기능 없었다. 자족의 기능이 조금 떨어져서 네네네. 네, 돈벌이는 또 서울로 나가서 그렇죠. 하시고 그러니까 네. 단순 배드타운 형식으로 그렇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이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취지 자체는 자급자족의 취지로 갔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있었어요. 교통에 조금 단점이 있었고. 네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어떤 그 단점과 장점들을 네. 보완했다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3기 신도시는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서울과의 접근성 그리고 취지 자체를 자급자족의 형태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1기, 2기 신도시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보완한 신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기대에 부풀어져서 지금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발표를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은데 교통 기능도 좋아야 되죠. 당연히 왕래가 편해야 네네네. 되니까. 그리고 당연히 자족 기능도 있어야지만 정말 완성된 신도시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출발점입니다. 뭐 지금 발표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좀 보완이 되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네, 신도시의 탄생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3기 신도시가 지금 발표가 된 정부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네네. 집값을 잡겠다라던가 여러 가지 지금 목적이 담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영향을 분석을 해주세요.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매도자나 매수자나 그 뜨거운 감자처럼 잡지도 놓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지금 이 상태에서 3기 신도시가 나왔을 때는 단기적이긴 합니다만은 심리적인 요인이 잠시나마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것보다 더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3기 신도시가 들어가는 그 주변에 아직까지 자리 잡지 못했던 신도시들이나 네. 아니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신도시들 네네. 있잖아요. 아직도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2기 신도시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다 완성이 안 돼. 네네. 네. 그런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힘든 타격이. 부분,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걸 직격탄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주둔하는 많은 수요자들이 사실 반발도 조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다만 이 신도시들이 장기적으로 완공됐다라고 한다면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그 수요자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신도시가 있는 반면에 수요자들이 외면하는 신도시들도 분명히 생길 거고요. 양극화가 생길 네네네.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신도시와 신도시 간의 어떤 편차와 그리고 승자와 패자가 분명히 갈리는 신도시가 생길 것이다. 지금도 좀 큰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3기 신도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승자가 많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네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봐서 미시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 이게 교통의 호재나 어떤 지역의 특성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신도시들 자체가 예전만큼 어떤 신도시가 각광받는 도시라고 보기는 좀 상황이 어렵고요. 아니기 때문에 네. 마치 그 레드오션의 그 성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 내에 그러니까 한 지역 내에서도 충분히 양극화가 펼쳐질 수 있는 시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전체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예전 같은 경우는 10개 정도의 투자 지역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2개에서 3개 정도로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질 것 같다라는 게 가장 큰 뭐 걱정하고 있는 리스크 요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악영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땅값이 많이 올라요. 이럴 때는 특히. 땅값이요? 네네. 네. 3기 신도시가 주변에 개발하는 그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3기 신도시가 개발하는 그 수용당한 지주의 입장에서는 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땅값도 상승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변 지역의 땅값이 들썩일 것 같다. 네네네. 네. 이쪽에서 그럼 기회를 찾으시려고 많이들 달려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주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요? 그 토지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실 서울 수도권은 거의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일반인들이 다가가기에는 조금 힘든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요 주의사항이네요. 이게 또 네네네. 특징이기도 하면서 기회이기도 하면서 위험 요인이기도 하고 네. 네. 이런 부분을 조금 이따 전략적인 측면에서 아마 짚어주실 것 같습니다. 집값이 잡힐까요? 지금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다. 지금 보면은 약간 뭐 낮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뭐 일반 직장인들이 몇십 년을 모아도 서울 한복판에 있는 강남에 있는 집을 사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가격이 아직까지도 높은 상태인데 집값이 조금 잡히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개 신도시 발표가? 일단은
거의 모든 전문가분들이 저랑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서울 자체의 좀 집값을 안정화하거나 조정을 받게 되려면 그 본연적인 서울 자체를 좀 개발해 줄 필요가 있고요. 아, 서울 안쪽을. 네네. 지금 뭐 서울 기준으로 그린벨트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공유지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과 중앙정부의 입장이 조금 다르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상계 신도시 쪽으로 많이 치우치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지금 사실 이걸 어떻게 보면 그 서울 내의 어떤 집값 자체가 상계 신도시와는 전혀 저는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이 아예 없다. 네네. 다만 이제 서울 외곽 쪽에 있는 도시들은 일부 영향을 받긴 합니다만은 네. 사실 소화가 안 될 정도의 어떤 그 호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네네. 이게 사실 그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불은 서울에서 났는데 수도권에 물 뿌리는 격일 수도 있고요. 네. 그걸 또 반대로 얘기하면 뭐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 시장 참여자의 눈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 이름 없는 지방대학 몇 개 생긴다고 사실 그 서울의 명문대학 입시율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하, 그렇게 네. 볼 수도 있고 지금까지 1기, 2기 신도시가 사실 서울 주택난의 심화나 아니면 어떤 주택난의 해소 똑같은 취지로 1기, 2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습니다만 단 한 번도 신도시 자체가 서울의 집값을 잡아준 적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상계 신도시가 서울의 집값에 영향을 줄 거라는 그 어떤 보장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조금 부정적인 뷰를 지금 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는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네. 지금 1, 2기 신도시에서 충족되지 못한 뭐라고 해야 될까 단점들을 조금 보완을 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의지로 나오는 것 같으면서 고양선이네요. 지금 가칭이긴 한데, 그리고 간선 급행버스 체계, 그리고 3호선 연장 사업이 예타 없이 그냥 추진하겠다. 3호선 임기 3기 네네네. 신도시 지역 내에서 네. 이런 발표가 나왔던데, 그런 부분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그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신도시들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도시들에 대비해서 그 교통 호재가 지금 거의 발표가 안 난 지역들은 없기 때문에 교통.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통 호재가 있어서 그 서울의 어떤 수요를 충분히 흡입시킬 수 있는 신도시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신도시가 있다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교통의 어떤 예타 없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이 많은 물량들을 소화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3기 신도시가 안고 있는 과제나 숙제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대표적인 포인트를 조금 짚어주세요, 전문가님. 지금 발표된 신도시들이 왕숙이나 아니면 교산 그리고 계양지구 그러니까 네. 이런 많은 그 상계 신도시들이 그러니까 사실 그 지역 내에서는 굳이 주거지로서의 필요 없는 신도시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주거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도시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의 숙제는 서울에서의 인구들을 얼마만큼 유입시킬 수 있냐의 과제가 조금 있다라고 볼 그게 수가 있고요. 관건이죠. 예. 네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교통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이 얼마만큼의 잘 자리를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상기 신도시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진행되고 있던 신도시들을 살펴보게 되면 뭐 송산이나 아니면 검단, 청라 그리고 조금 더 위로 가서는 옥정이나 다산, 진접들도 있고요. 네. 이런 신도시들이 지금 사실 빛을 발하지 못했던 것 자체가 그러니까 판교나 광교처럼 빛을 발하지 못했던 것 자체는 가장 중요한 자급자족의 일자리 형태를 띠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일자리죠, 맞아요. 네네. 네. 그런데 지금 상계 신도시가 사실 자급자족의 형태로 들어가겠다고 취지는 이제 나왔긴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어떤 그 청년 취업이나 뭐 문화나 이런 테마로 가는 자급자족의 도시들도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질 좋은 기업들을 안고 가느냐 그리고 그 기업들이 어느 기간 내에 빨리 유치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속도도. 네네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이 상기 신도시가 안고 가야 될
지금의 숙제다라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이거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정부 쪽에서도 많이 움직이고 연구도 많이 하고 네, 여론도 많이 반영하고 좀 이런 흐름인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너무 또 부정적인 뷰로 되겠어? 네, 이런 시각보다는 조금 열린 시각으로 함께 좀 지켜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조언을 많이 저희한테 해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은 무턱대고 신도시 또 발표 났네? 나도 투자해봐야겠다. 이런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상기 신도시가 발표됐기 때문에 서울 내에 투자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계시죠. 네. 지금은 사실 상기 신도시와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무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서울 외곽 지역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그 수요자들 측면에서 들어가기 어려운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무관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가장 또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토지 시장이 많이 주목받고 있어요. 근데 토지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그린벨트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그린벨트를 투자를 하게 됐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상승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가장 중요한 매도자를 찾기가 힘들고요. 네. 그리고 이게 만약 다시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개인적인 개발이 아니라 다시 한번 수용을 해서 개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주고 들어간 보상금에 비해서 투자금에 비해서 이제 보상금이 작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실익이 전혀 없는 거가 그렇죠. 되는 거죠. 오히려 결국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마이너스가 될 시장이고요.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토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상기 신도시 주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두 네. 가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뭐 나오고 있는 게 3기 신도시 발표가 나면서 뭐 1억이 떨어졌다. 일부 1기 신도시 집값에 뭐 네. 이런 기사들도 많이 접했는데 조금 과장된 뉴스인 건지 저는 이런 것도 조금 궁금했고 기존에 1, 2 신도시, 네, 1기, 2기 신도시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약간 전전긍긍이실 것 같아요. 혹시 우리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하필 네. 지금이었냐라는 얘기들도 있고 네, 정말 심한 것 같은 경우는 국민청원 들어간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주변 신도시들이 어떤 투자의 여력으로 봤을 때 그리고 상기 신도시가 들어오는 게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은 맞습니다만은 있을까요? 네네. 그런데 이걸 사실 투자의 테마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매도 시기를 언제 잡냐에 따라서 분명히 투자할 곳도 있고요. 그리고 상기 신도시 자체에서도 교통이 들어가는 곳 자체는 신도시 내에 양극화가 펼쳐지는 것처럼 분명히 투자할 곳도 있고 그리고 상기 신도시가 모두가 다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를 받는 도시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네. 이런 도시들을 잘 찾아보신다면 그 확정 발표가 난 지역 꼭 거기가 꼭 집어서 아니더라도 네, 네네네. 그 주변이 오히려 또 호재를 볼 수 있거나 이런 쪽에서 그렇죠. 지금 투자 발표된 형태가- 신도시와 네. 그리고 그 주변 신도시가 아, 단순히 어떤 공급 물량의 차이가 아닌 연계 부분으로 있어서 호재를 그러네요. 받는 예. 시너지를 받는 도시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테마로 조금 눈을 돌리시는 게 좀 현명한 투자지 않을까 보고 듣다 있습니다. 보니까 어려워지는데요. 저 답을 정확하게 저희한테 딱 네. 지금 주시지는 않았고 약간 좀 방향성만 잡아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포인트로 해서 네, 어떤 좀 투자 방향이 나오게 될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저희 고민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아래 지금 번호 계속 나오고 있죠. 2128에 8569번 이용해 주시고요. 또 SNS 통해서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네, 고민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부동산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하세요. 24시간 무료 부동산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02-2128-8569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에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본격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울 때일수록 기회를 찾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문자와 또 많은 전화들 대기하고 있는데요. 문자 상담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만나보시면은요. 네, 이번에 대구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네, 403번지 그리고 404-1번지 그리고 404-2번지 이렇게 합쳐서 총 110평을 보유하고 계신 저희 시청자님이시고요. 꽤 오래되셨어요. 네, 13년 정도 들고 있는 상황. 투자 목적을 가지고 오래전에 네, 성경 지명을 가지고 구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이 어떨지에 대한 문의 주셨고요.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언제쯤 팔면 좋을지 이 두 가지 함께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대구를 저희가 얼마 전에 또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대구 이쪽 토지 지금 꽤 오랫동안 투자를 하셨는데 네, 이제 빛을 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빛을 한번 본 시장이지 않을까 이미 보고 봤다. 있어요. 예. 근데 빛이 아직 꺼질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대구에서는 가장 큰 호재가 KTX, 그러니까 서쪽으로 KTX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광주와 그리고 대구 간의 달빛 내륙철도나 아니면 구미 그리고 대구 그리고 경산까지의 어떤 그 광역철도라는 호재가 있는데 사실 이게 그 호재 자체는 서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영향은 충분히 지금 그 여기 가지고 계신 토지 일대의 영향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호재가 주거지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단지 서쪽의 어떤 주거지나 아니면 주택시장의 변화는 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KTX나 아니면 그 달빛 내륙철도 그리고 이런 호재가 들어왔을 때에 사실 대구 내에서 상권지를 봤을 때에는 동성로나 아니면 그 동대구 근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인구들 자체가 지금 대도시로 유입이 됐을 때는 사실 메인적인 상권지는 동성로이기 때문에 거기 동성로의 토지는 아닙니다만은 직접적인 호재가 아닌 간접적인 호재는 분명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구미와 대구 경산 간의 어떤 그 광역철도에서 사실 가장 수혜가 볼 수 있는 지역은 저는 그 대도시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대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거 인구가 아닌 소비 인구를 대도시에서 흡입시키는 어떤 영향들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떤 소비 인구층들이 들어왔을 때에 갈 수 있는 곳도 당연히 그 동성로나 동대구 역 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여기는 아직까지 그 매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도할 때도 매수할 때도 이유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매도에 대한 그 이유 자체가 사실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반월당 역 주변 여기가 그 근대 골목거리죠. 여기는 지금 꾸준히 유동인구 자체로 늘고 있고요. 그리고 200만 이상의 어떤 유동인구가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반월당 역의 어떤 그 이용인구나 유동인구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매도 시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KTX나 아니면 달빛 내륙철도 그리고 대구광역철도의 호재와 윤곽이 조금 드러났을 때에 매도하기도 좀 더 쉬울 것이고 그때의 효과를 반영해서 매도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보유의 의견으로 가는 게 조금 현명한 투자다라고 결론을 좀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명확하게 솔루션을 주셨어요. 절대 지금은 네, 팔 필요가 없다. 네네네.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들고 계신다면 훨씬 더 좋은 네, 유리한 가격에 네, 매도하실 수 있는 타이밍 잡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시청자님 대기하고 계신데요.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신데요. 네, 오늘 어떤 네. 점 궁금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그 남양주시에 그 남양주시 화도 차산리 550번지에 네. 나대지 150평 땅을 가지고 있고요. 나대 지역? 네. 네. 그리고 또 남양주시 화도 차산리
875번지의 풍림아이언 1차 아파트 44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화도읍에 땅도 가지고 계시고, 아이원 아파트도 가지고 계시고. 44평짜리 큰 평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아, 그러세요. 이- 네. 이 아파트가 이제 분양가 대비 취등록세까지 해서 4억 정도 했던 건데 지금 3억으로 떨어졌거든요. 아, 1억 정도 손해. 네, 네. 예, 근데 여기가 남양주가 마석에 지금 GTS가 2015년에 비노선이 지금 확정 예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땅이 오를 앞으로 그 재테크 가치가 있는 건지 18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 오래되셨군요. 예. 예. 그리고 또 근데 이게 도로가요. 2차선 그 해비치 골프장이랑 접한 도로가 2.4m밖에 안 돼요. 네. 나대진데. 그래서 요게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건지 GTX가 뚫릴 때까지 갖고 가야 되는 건지 네. 아파트는 팔고 그 송파구의 석촌 사거리 쪽에 네. 석천역 있는 데가 거기 빌라들이 있는데 그쪽이 부동산 사장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상업지역이 될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게 있습니까? 그쪽에 네. 빌라들이요. 그래서 오. 그쪽 빌라를 잡는 게 난지 아니면은 송파 쪽에 아파트를 잡는 게 난지 남양주에 있는 물건을 팔고 아니면 땅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건지 네네. 예, 좀 선생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좀 아쉬워요. 그쵸? 그러니까 사신 가격보다 지금 아파트 가격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또 매력적인 물건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거를 팔아서 그쪽으로 좀 이동을 시키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토지, 아파트 네네. 모두 다? 예, 네, 알겠습니다. 땅도 그렇고요. 네. 땅을 갖고 있으면 네. GTX가 마성역으로 오면은 저희 땅에서 한 걸어서 20-30분 거리예요. 아, 가까워요. 네. 아파트에서는 한 20분 거리고요. 네. 역까지요. GTX역까지요. 근데 GTX가 개통이 되면 이 아파트도 좀 오르는 건지 그러니까요. 지금 진지 한 거의 10년 돼가는 아파트거든요. 네. 예, 선생님께 좀 여쭙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유,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규 투자처로 이동 여부를 조금 확정을 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자님. 네. 네. 굉장히 오래 가지고 계셨는데 약간 손해라서 이거를 파셔도 될까 이런 호재가 또 있다고 하시는데 네, 그래서 네. 될까 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신규 투자처도 괜찮은 물건인 건지 그것도 좀 같이 봐주세요. 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건물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도 타이밍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토지는 앞으로 조금 더 한 3년 정도는 더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화도읍 같은 경우는 사실 그 GTX B노선에 어떤 호재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A 노선과 C 노선에 대비해서는 조금 늦은 부분이 있고요. 근데 다만 그 GTX B노선 같은 경우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GTX B노선이라는 게 사실 화도읍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의 도시들과의 경쟁력들을 조금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주변 도시들의 경쟁력을 살펴봤을 때 지금 진접도 있고요. 그리고 다산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발표된 상기 신도시 왕숙 1지구와 2지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신도시들이 모두 소화되고 난 후에 충분히 이제 그 소화되고 나고 이제 거기서 수요가 좀 벗어났을 때 이런 아파트들이 호재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그 기간까지는 너무 안개 속의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GTX의 호재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매도를 하는 게 오히려 조금 현명한 투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토지 같은 경우는 GTX B노선이라는 게 사실 그 착공만 들어가게 돼도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기대감을 미리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가 좁고 놀 거를 떠나서 지금 토지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를 미리 반영하는 그 가격에 충분히 좀 호재를 볼 수는 있기 때문에 토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건물의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이제 방금 그 시청자님이 말씀해주신 갈아타는 전략은 굉장히 잘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그 송파 지역 그리고 원룸, 투룸 이런 다세대 지역의 어떤 그 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완화될까라는 의문점에 있어서는 사실 될 것이라
될 것이다라가의 어떤 의문점이 사실 확실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고요. 지금 서울 지역의 투자를 어떤 측면성 그리고 방향성으로 들어갔을 때는 사실 송파라는 지역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방향이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오히려 서울 쪽으로 접근하시려면 더 투자성을 많이 띠는 투자처를 찾게 되시려면 서울의 초소형 주택이나 초소형 주택 같은 경우는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심화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초소형 주택들의 비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땅이 조금 빛을 발하는 시장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 내의 중저가 아파트를 노리는 게 맞습니다. 중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이렇게 노린다기보다는 조금 힘들겠지만 금매를 잡아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 쪽에 지금 개발지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지 쪽으로 이 세 구간에서 지금 투자처를 찾으시는 게 앞으로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은 가장 현명한 투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아파트는 매도의 의견을 좀 드리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 정도의 보유, 그리고 투자처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로 방향을 조금 우회하는 게 가장 올바른 투자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좀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지금 결론을 듣다 보니까 약간 네, 시청자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네, 네. 네. 송파동이나 송파에 원룸 투룸 건물 같은 거 한 23억씩 신축은 그렇게 하고 하는데 네. 그런 건물을 전세 끼고 사는 거는 어떨까요? 송파동이나 네. 송파구예요. 아, 그러면은 지금 아파트를 매도하시는 그 가격대에 조금 맞춰서 보시는 거 같아요. 가격대가 조금 비슷한 맞으십니까, 시청자님? 전세를 아니요, 끼고, 그냥 네. 아니 나중에 이제 네. 땅이랑 네. 저기 해서 네. 원룸 투룸 이제 송파구에 네. 5층 신축 아파트가 대지가 50평대더라고요. 네. 그거를 봤는데 이렇게 전세 끼고 살 수 있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그렇게 투자하는 거 선생님 어떻습니까? 지금 그 송파구 자체에서도 사실 그 위치에 따라 굉장히 많은 다른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송파라는 지역 자체는 좋습니다. 지역 자체는 좋은데 그 위치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수익률 시장이 아닌 어떤 다가구나 그 통건물 같은 경우는 같이 토지를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괜찮은 투자 방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률로 봤을 때의 한 호실을 매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통으로 가는 거는 조금 더 현명한 투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럼 토지까지 팔아셔야 되니까 좀 기간의 차가 아파트는 바로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주셨고 토지는 네네. 2, 3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금을 마련하시려면 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네. 그렇죠. 네. 지금 그 토지까지 다 매도해야 어떤 경제적 상황이 따라주는 여건이신가요? 예. 근데 그 땅을요, 선생님, GTX가 네. 2, 3년, 3, 4년을 저보고 보유하고 있으라 그랬는데, 네. GTX는 2015년이 그 착공해서 그 개통 예정인데 그게 또 한 2, 3년 지연될 것 같은데, 아. 그때까지 끌고 가는 거는 위험 별론가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나요? 그러니까 2, 3년 너무 뒤에 시간이 그러면 땅을 네. 매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토지 같은 경우는 2, 3년 정도를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GTX의 호재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 어떤 왕숙지구나 다산이나 진접 이런 도시들이 진행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화도읍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길지는 않을 거예요. 최대한 정부가 지금 왕숙지구도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되기 전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번 매도를 생각해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호재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 그러니까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호재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호재를 받을 때까지 2년에서 3년 정도는 보유의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정리가 네. 선생님, 죄송해요. 자꾸 말이 네. 길어져서 죄송한데, 장기 보유는 그러면은, 장기 보유는 피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장기 보유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리가 조금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직 다 풀리지 않으셨으면요. 저희가 따로 개별적으로 전화 드려서 조금 도와드려 볼게요, 수정자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확실하게 욕심나는 물건이 있으시다 보니까 자금은 조금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이제 네. 토지까지 그냥 같이 팔아버릴까 이런 생각 하신 건데 조금 말려주셨어요. 네, 2, 3년 토지는 정도. 받을 지금 아직까지 호재는 충분히 조금 아깝다. 폭등은 지금 아니지만 하기에는. 그래도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어떤 투자성 자체는 상업지역 내에 상업지역으로 바뀔 것이다라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바뀐다가 아닌 바뀔 것이다의 어떤 리스크가 있는 그래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유의하셔야 그러네요. 된다라고 볼 네. 수 있는데 이제 다만 통건물이기 때문에 조금 유리하다고 훨씬 네네 더. 상업지역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 땅값 자체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좀 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됐고요. 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목소리가 밝으시네요, 시청자님. 네네. 네, 오늘 어떤 점 저희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아파트가 아니라 집을 두 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오를 만큼 올라서 네, 와, 제가 팔아야 할지 행복한 네, 고민. 보유를 하는 게 맞는지. 아, 주소 불러주세요, 시청자님. 두 곳 다. 네네. 네. 구이동 657번지고요. 네. 성동 강변 파크빌 22평이거든요. 22평형?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이동 631-1번지고요. 네. 현대 프라임 아파트 31평인데 이거는 거주를 하고 있고요. 아, 지금 살고 계신 거고요. 하나는 아파트는. 네네. 네. 네. 앞선 그 파크빌은 얼마나 되셨어요? 가지고 계신지? 이거 한 3년 보유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되셨고, 그 동안에도 가격이 지금 충분히 올랐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 거죠. 만족할 만큼 좀 많이 올라 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파는 게 좋을까? 이 두 곳 다 궁금하신 거세요, 시청자님? 지금 거주하고 네네. 계신 곳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떠세요?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는 좀 어떠세요? 이것도 많이 올랐나요, 가격이?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네. 알아본 게 아니지만, 네. 많이 오른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두 곳 네. 다 매도의 타이밍을 좀 잡고 싶으신 게 맞으신가요, 네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일단은 또 만족하신 상태에서 매도 고민이시라서 조금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더 가져가면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저희가 살펴봐 드릴게요. 네. 네, 어떨까요? 지금 이거 같은 게 조금 여유가 굉장히 있어 보이세요, 저희 네네. 시청자님께서. 두 곳에 대한 각각의 투자 의견을 좀 잡아볼까요? 지금 그러니까 매도의 의견을 고민하는 게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거는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봤을 때는 2년에서 3년 정도는 더 보유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광진구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나쁜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거지로서의 어떤 여건으로 봤을 때 한강이라는 조망권도 끼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학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들도 있고 그러니까 녹지 비율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주거로서의 어떤 그 여건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이제 그 현대프라임 같은 경우는 이게 재건축이 들어간다 만다의 어떤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지진하는 부분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변 아파트에 대비해서 그리고 그 왼쪽 자양동에 대비해서 조금 안 오른 부분이 있었긴 합니다만은 이게 15년 중후반부터 조금 오르기 시작해서 18년도 말 그리고 19년도에 조금 고점을 찍기 시작했고 지금 와서 조금 주춤거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매도를 고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최고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서울 종합터미널의 개발도 들어가고 여기도 이제 그 업무타운 형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일자리의 수요도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양동 쪽에 어떤 그 도시정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파트의 호황기와 함께 그러니까 아파트의 호황기와 시기와 함께 그리고 개발의 미래 가치가 조금 미리 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기는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최고점은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 개발이 아마 그 빠른 시일 내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들어가고 개발이 됐을 때에는 조금 더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프라임 같은 경우는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유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같이 갖고 계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홀로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다가구와 다세대 그리고 아파트 사이에 대체제로 쓸 수 있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라준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고점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큰 상승은 조금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현대 프라임만 좀 보유하고 이 기간을 한 2년에서 3년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좀 결론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두 곳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이 나왔어요. 네,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까요?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 이제 네.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그냥 마음 졸이고 있었던 건데 네. 이게 이제 풀어주셔서 너무 아우, 감사합니다. 조리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하나 여유 있게 조금 가져가 보시고 한쪽은 조금 네네. 뭐 매도 타이밍 잡아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나는 물건 있으시면 저희한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진구 시청자님 도와드렸고요. 다음 전화 또 바로 대기하고 있어서 네,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 오늘 궁금하세요? 남양주 네, 덕송 1로의 그 아이파크 2차를 살고 있는데요. 네. 그 전망하고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아, 지금 살고 계세요, 시청자님? 예. 네, 아, 요게 뭐 직장 근처신가요? 뭐, 얼마나 살고 계신 상태세요? 몇 년 보유하고 계신가요? 한 3년 좀 넘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특별히 매도 타이밍을 좀 고민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저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일단 뭐 직장하고 좀 가까우셔서 살고 계시기는 한데 투자 가치까지 함께 좀 고려해서 가져갈 만할까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되시는 거군요. 앞으로 전망하고 좀 네. 타이밍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저희가 살펴보여드릴게요, 시청자님. 예. 네. 어떨까요? 지금 뭐 편하실 것 같긴 한데 직장 근처로 아마 네, 주거지를 잡으신 것 같은데 투자 메리트는 어떨까요, 전문가님? 지금 그 몇 평대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시청자님? 29평대입니다.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예. 그럼 매도하면 그 따로 갈 곳은 한번 생각을 해보신 건가요? 예. 어디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뭐 근처로 뭐 다시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 별내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 베드타운의 신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물론 8호선의 연장도 있고 어떤 호재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거기에 대비해서 그리고 9.13 대책 이후에 조금 올라준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2019년도가 가기 전에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사실 그 교통의 호재가 있긴 합니다만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변에 경쟁력이 있는 신도시들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왕숙지구나 아니면은 저기 진접이나 그러니까 다산 여기도 지금 사실 아직까지 완전히 자리는 잡지 못한 신도시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에 공급 물량들이 나올 때 어떤 별내의 호재가 방어력이 있냐 없냐를 따져봤을 때는 사실 공급 물량이 조금 치우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왕숙지구나 상기 신도시나 주변 도시들이 진행이 잘 됐을 때에는 사실 별내 같은 경우는 하락의 여지는 크게 없습니다만 올라갈 여지도 크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2019년도가 가기 전에 매도를 한번 결정해보는 게 좋다라고 결론을 좀 내려드리겠습니다. 4호선 연장하고 8호선 연장하고 GTX가 있는데 네. 2010년도가 그 전에 매도하게 났나요? 올해 안에 시청자님 일단 매도 타이밍을 잡아들이셨는데 지금 그 근처로 혹시 또 신규로 이동하실 곳을 약간 좀 물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점 찍어두신 지역이나 뭐 아파트가 있나요, 시청자님? 근처에서? 아직 생각 중입니다. 생각 중이세요. 전문가님 조금 더 그 근방에서 유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좀 비슷한 가격대로 해서 또 교통호재를 얘기해 주셨는데 있을까요? 사실 지금 그 투자의 메리트라고만 보고 간다라고 한다면 네. 농원구나 창동역 일대가 괜찮긴 합니다만은 지금 직주 근접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는 사실 각광받을 수 있는 걸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약한 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GTX나 4호선, 8호선의 연장이 있긴 합니다만은 주변에
물량화폐 또 장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춤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주거의 측을 빼고 투자의 메리트로만 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매도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 시기는 아주 급하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시기 자체를 2019년도가 가기 전에만 매도를 이렇게 한번 갈아타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올해 안에 조금 정리하시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 잡아드렸고 조금 물색을 넓게 조금 시야를 가져가면서 좀 보시고 적합하겠다 싶으시면 저희한테 다시 한번 확인 전화해 주세요. 수영자님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도와드렸고 마지막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 한 분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멀리서 연락을 주셨어요. 네, 군산시 대하면 지경리 24-7번지입니다. 3년 정도 보유하고 계신 상태고요. 200평이네요. 대지 규모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투자의 관점으로 들어가신 것 같고, 네, 토지 투자에 비해서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으신 것 같거든요. 네, 좀 네. 짧은 기간 안에 매도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여기는 2년에서 3년 정도는 더 보유를 해야 되고요. 홀딩. 네. 다만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갔을 때는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잡으셔야겠는데요, 그럼 타이밍을? 네네. 네. 아마 그 1년에 한 번 정도는 조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신대하역이라는 역세권의 어떤 호재를 보고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주변 밑으로는 이제 새만금이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호재를 보고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대하역도 지금 세 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역이기 때문에 역세권으로서 지방의 역세권으로서는 아주 약한 역세권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그 역세권이라는 것 자체는 이건 부수적인 호재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호재부터 먼저 보게 되면 새만금이죠. 그런데 새만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일단 토지라는 것 자체 그리고 호재라는 것 자체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려면 일단 그 사람들이 많이 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그게 거점형 그러니까 그 도시 내에서 머무를 수 있는 인구여야 토지 가격이 많이 오를 수가 있죠. 그런데 새만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거점형 도시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이 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새만금이라는 뚜껑이 좀 열리기 전에 매도를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만은 제가 왜 2년에서 3년이라는 그 보유 기간을 들였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그 새만금이라는 그 개발 호재와 그리고 역세권이라는 그 개발 호재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가고 윤곽이 좀 뛰기 시작할 때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토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은 있습니다만은 이게 다 완공되고 어떤 수요자 측면에서 기대할 만큼의 어떤 그 기대감을 채우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매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게 2년에서 3년 정도 그리고 그 지금 최근에 이제 새만금 같은 경우는 뭐 그 어떤 축제나 이런 그 사람들의 유입이 많이 될 때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가장 예를 들 수 있는 게 우리가 뭐 평창올림픽이나 이번에 올림픽도 열리고 나면 언제 열릴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과 사실 비슷한 형태로 많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의 보유를 한 후에 그 후에 매도를 한번 택해보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투자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워낙에 또 좋은 물건을 사 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호재도 많고, 네, 교통도 굉장히 좋고, 관광에 대한 메리트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네, 투자 기간 여유 있게 잡으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 네, 예상이 된다. 이렇게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또 1시간이 금방 네네. 갔습니다. 오늘 불금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뭐 하세요? 강원도로 바로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놀러 가세요? 지인들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유, 부럽네요. 네, 잘 다녀오시고 저희 다음 네네네. 주에 다시 뵐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규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부동산 편 꾸며드렸습니다. 이제 주말 시작입니다.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시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